이야기 계속 이어나가 볼 텐데요. 배구무님. 네. 지난 15일에 노동신문에 나온 성명을 보면 칼을 들고 달려드는 강도를 두고 방패를 내릴 수는 없다. 네. 이런 성명이 나왔어요. 노동신문에. 여기서 보면 강도는 미국, 네. 방패는 핵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게 보면 미국이 봤을 때도 이 성명을 본다면 굉장히 경직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상회담이 열린단 말이죠. 네.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진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사실은 그저께 노동신문에서 나왔던 내용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그와 비슷하게 미국이 강도적으로 우리의 핵무장을 없애려고 그런다 이런 말이 있었고요. 표현을 했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은 결국은 우리는 핵실험도 중단시키고 풍계리 또는 동창리 같은 그런 어떤 핵미사일 시설들도 폐쇄했는데 네. 미국은 뭘 했느냐 이렇게 울분을 토하기도 했죠. 근데 이런 것을 보면은 사실은 지금 북한에서는 뭔가 상당히 했는데 미국이 또는 세계가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비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입장은 사실은 북한이 큰 진전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비핵화에서. 왜냐하면은 작년 11월 27일, 29일에 북한이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수소탄도 개발했고 네. ICBM도 성공을 했다. 이제 더 이상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어떤 선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봤을 때는 더 이상은 핵실험을 하지 않고 미사일 실험하지 않는 것은 비핵화의 조치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과 한국 양국이 공통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그 시설 실험장 폐쇄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한미연합훈련이라는 매우 중요한 일종의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거든요. 사실은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이라는 것은 1991년 그때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있고 나서 92년도에 팀 스피리트 훈련 중단이라는 것이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 역사적 사례를 보면은 이번에 한미연합훈련이 중단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기에 상응하는 한미 양국의 조치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여기서 저는 따라서 북한의 입장은 이해는 되지만 사실은 중대한 비핵화의 진전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도 사실은 한미연합훈련은 또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북한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특별히 한 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실질적인 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북한이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아까 우리 홍 박사님도 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핵시설, 공장의 가동 중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조치가 있으면 여기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잠깐만요. 내일 정상회담의 일부 일정이 생중계를 통해서 방송된다 이런 얘기는 드렸는데 조금 전에 평양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처음으로 현지 그림을 송출해 왔습니다. 지금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 이게 평양 현지의 거리 모습이라고 합니다. 오늘 오전에 촬영된 화면입니다. 지금 보면 학생들이 붉은 스카프를 메고 걸어가고 있는 모습. 표정이 뭐 어둡지는 않고 꽤 밝은 편이고요. 높은 아파트와 빌딩들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차량들이 아주 많아 보이지는 않고요. 네, 이게 지금 내일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을 앞둔 평양 거리의 오늘 오전 모습입니다. 지난번에 배고무님은 네. 평양 방문하셨었는데 예, 2007년입니다. 한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지금 평양하고 어떻습니까? 비교가 좀 되십니까? 비슷한가요? 예, 2007년만 하더라도 북한에서 말하는 고난의 그 행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1990년대 후반부터 해서 2000년 초까지 이렇게 지속됐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많은 사람이 굶어서 죽기도 하고 또 심각한 영양 실조 상태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2007년 10월 달에 평양에 처음 갔을 때 수많은 평양 시민들이 꽃술을 들고 환영을 나왔거든요. 그때 제가 평양 시민들을 보고 느꼈던 느낌은 아직까지도 심각한 이 굶주림 또는 영양 부족 상태가 평양 시민들, 가장 잘 사는다는 평양 시민들의 그 얼굴 모습, 몸의 상태에서도 드러나는 걸 제가 느꼈어요. 지금 훨씬 또 나아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때에 비하면 좀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얘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홍 의원님, 지금 미국도 머리가 좀 아픈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뭐
정치 일정도 있고요. 지금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 앞두고 미국은 어떤 준비, 어떤 생각을 지금 하고 있을까? 한번 전망을 한번 해주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요. 네. 중간 선거라고 하는 것이 11월 6일에 있습니다. 어느 대통령이 아무리 인기 좋은 대통령도 중간 선거에서는 대체로 패했어요.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뒤흔드는 일들이 많죠. 러시아 스캔들에다 무슨 성 스캔들, 거기다가 이제 통치 행태 문제를 고발하는 이제 기자들의 고발서, 그게 나와서 지금 뭐 줄 서서 지금 사는데 뭐 절판이 될 정도로 잘 팔리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인기가 일주일 사이에 뭐 4%, 5% 막 떨어지고 네.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통상 북핵 문제라도 중간 선거에서 좀 활용해 보자 이런 생각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만은 북핵 문제 자체가 상당한 영향을 주는 건 아니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들어가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김정은, 즉 북한의 지도자들로부터 많은 거를 대가 없이 얻어낸 사람이다. 이를테면 뭐 핵실험장 폐기에다가 뭐 엔진 실험장 해체에다가 인질 석방했죠, 유해 송환했죠, 핵실험도 못 하겠죠. 그리고 결국 말 한마디로 한미연합훈련 중단한 것밖에 없다. 내가 명령만 하면 다시 한미연합훈련 다시 시작된다. 그러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내가 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미국 내부 상황은 또 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말만 떠벌렸지 실제로는 뭐 비핵화의 진전이 별로 없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차원에서 오히려 그 국제사회의 제재 분위기를 오히려 더 강화하면서, 그렇지만 김정은은 신뢰한다. 네. 그리고 폼페오를 가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한국 대통령이라도 가셔가지고 좋은 성과를 낸다면 일단 박수를 쳐주지만, 만약에 성과가 없다면 네, 우리도 뭐 할 수 없다.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두 분과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흘러갔습니다. 예, 평양 정상회담 하루 앞두고 의제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급하게 마무리해 주시네요.